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도불이 선사상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만. 다만 아쉬운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덕숭산문의 형성과 발전에는 경어와 번공이라는 두 선사가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볼 때 이 두 선사는 고려의 보조나 조선의 청허, 보조국사 진울, 청허 휴정과 같은 과거형의 인물만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법손들이 한국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면서 경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현재형의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 현재형이죠. 뭐 지금 만공 스님의 제자가 그냥 수두룩하고, 또 누구 제자가 수두룩해요? 해월 스님, 그리고 또 수월 스님 제자도 있어요. 들이 다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지금. 특히 경어와 만공에 관한 연구는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문중을 초월해야 돼요. 안 초월하면 초월해야죠. 뭔 문중이 그렇게 많아라는 범종단 차원의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제에 입각하여 지금 이 논문이 뭐였죠 아까? 경어의 선사상 연구. 요거는 지금 왜 이거 쓰면은 그 경어 연극만을 위한 이 논문이었어요 얘가. 그래서 대중에 이거를 발표하는 거라 이제 본 논문의 주제의 경어의 선사상 연구의 주제에 입각해서 경어의 법맥과 그의 법제자들 그리고 덕숭산문의 법맥에 대한 부분은 이미 논자의 선행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면 뭐 어떠겠습니까? 괜히 편가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논자의 선행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루지 못하거나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지면상 한계로, 항상 논문은 지면이 따르죠. 페이지 24쪽 한계로 부득이 소홀하게 된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경어의 선사상 연구 이거는 이 소설 이거 연극만을 위해서 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고 경어성의 중도불이 선사상 연구 책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어 평전 평전 나왔어요. 평전 상하로 나왔으니까 상하로 나온 거 말했나? 상하로 나온 거 말했나? 자랑해야지. 했나? 안 했나? 평전 상하. 평전 상하. 지난번에 했던 것도 같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 논문으로 쓴 허헌 연구라는 평전, 그것도 출판 기념회 할 거예요. 저거랑 같이. 중요해요. 왜냐면 허헌 연구도 내가 북한을 가기 위해서 썼던 거라 아주 중요하죠. 심혈을 기울여 써서. 목숨 걸고 썼어요? 목숨 걸고 썼어. 너 빨갱이냐? 빨갱이다. 잡아가라. 오냐? 이래가면서 썼는데,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경어의 제자들 해가지고 해월, 수월, 만공 이 해설 경어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책으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하나 더 이제 시간이 되고 여유가 남는다면, 진짜 여유가 제 인생에 남는다면 그 해암 스님의 어록이 있어요. 선관법여라는 거. 우리 스승이죠. 해암 스님의 선관법어와 만공 스님의 만공 어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아람 스님의 일생 패골. 요 세 개는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세 개를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요거 세 개. 왜냐하면은 내내 이 선사상이 경어선사와 연결된 거, 경어선사 제자들이고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어선사의 경어집 법어와 만공, 그 다음에 해암, 그 다음에 방아람 스님의 그 법어는 여기까지.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거기에까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면 부족으로 제자들을 다 그거 하지 못하게 된 점을 아쉬움을 밝히고 있네요. 그 다음에 중생 제도를 위해 몸과 마음을 화공처럼 다툰 경화는 경화선사의 가장 큰 목적은 중생 제도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깨우쳐 주려고 중도 실상의 경계에서 고연한 무소유의 삶으로 때로는 범보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서 범보의 행동도 보였죠. 산천을 주유하며 그 어떤 차별 경계를 뛰어넘는 무의법을 온몸으로 행동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무의법, 더 이상 저기가 없는, 위 없는, 그 다음에 무의법이고, 무의법과 유의법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경화선사가 그 여등하 마상, 등하 마상에게 주다라는 거에서 그 무의법과 유의법을 말씀하세요. 또 뭐예요? 자기법과 무자기법도 하고, 그 다음에 지계와 범계도 얘기하시고, 그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선사는 살아있는 중도불이의 법문을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실에서 실천행으로 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살아있죠. 중생의 삶 속에서. 그렇죠. 중생의 삶 속에서. 그래서 진승은 하사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어찌 보면 경허선사가 그 대도를 성취하시고 뭐 그 수순을 따라 삼수갑산으로 가시긴 가셨는데 그 뒤에 숨은 그 아픔이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 고뇌와 슬픔이 있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그게 또 역사적 사건으로 휘말려서 그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고스란히 그 행리와 행화로서 행리와 행화는 뭐죠? 행리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지만 행화는 그 구현해 내 가지고 승화시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행화로서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행화는 아무한테나 행화를 붙이지 않아요. 누구한테만 붙여요. 깨친 자. 깨친 자에게만 행화를 붙여요. 그래서 그의 행리는 전부 행화로서 그 회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릅니다.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산천과 저자를 넘나들. 맞아요. 산천과 저자를 넘나들. 어촌이나 뭐 어디 산촌이나 어촌이나 뭐 어디에 숨을 곳이 없으랴마는 그거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승석불이의 경계로서 중도불이의 진면목을 경어집의 활자와 더불어 살아있는 몸짓으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허사자가 살아있는 몸짓으로 당신이 행리와 행화를 행했지만서도 야, 이 문필력으로 이 글 안 남겼으면 꽝이야? 꽝이에요. 안 믿어 인간들은. 그래서 이 경어집 대단한 이 살아있는 이 경어집 있잖아요. 이게 인류 문화유산이죠. 이게 없었으면은 우리는 경어선사의 그 행리에 대해서만 맨날 뭐뭐다 커다라 카다라 카다라 해가면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막 벌려졌다가 뚫어들었다가 막 난리가 되겠죠. 하지만 이 경어선사가 스스로 남기려고 남긴 건 아니지만 그냥 주워 모은 경어선사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문, 서문, 영찬, 창건기 다 해달했죠. 그래서 서간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만공대선사. 그리고 그 이하 35명의 그 선학원, 그 우리 큰 스님들의 공로로 우리가 이 경어집을 공부하면서 경어선사의 선사당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준 게 이 경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어집의 활자에 더불어 살아있는 몸짓으로 가감없이 경어선사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한테. 경어선사의 제자들로는 수월, 해월, 만공, 한암 등을 길러냈고 한 영혼은 그가 남긴 경어집 선문에서 문장마다 선이요 구절마다 법이어서 행위나 평가로서는 감히 말할 수 없다고 표현하여 문장가로서 구구절절히 애틋한 마음으로 경어를 기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만에 한 영혼 이처럼 경어가 남긴 경어집에 시무송, 시무가, 시무도 법문, 시무송, 시무가
예. 시무송에는 8단계, 단계를 8단계로 해놨어요. 시무가는 10단계. 그 10단계에 이제 이류 중에 뭐 이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시무도 법문은 6단계밖에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병풍이에요, 병풍. 그나마 시무도 법문은 병풍으로 육족 병풍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경허선사가 에이 그냥 6단계만 해도 괜찮아라고 해서 이렇게 6단계의 시무도 병풍이 남아 있는가, 아니면 10쪽을 해줬는데 4쪽을 잊어버렸는가,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8쪽을 해줬는데 2쪽을 잃어버렸는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6쪽 병풍이 남아 있다는 거, 육폭 병풍. 그래서 시무도 법문은 6단계만 거다 해서 그 경선사의 친필 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림까지 이 그림 위에다가 그걸 쓰셨거든요. 또 저 그림은 또 그럼 누가 그렸는가야? 누가 그렸는가? 경허가 그렸는가? 라는 의심이 있지만 알 수 없고 경허사가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여 수백 편의 선시는 한 수 한 수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200가 두보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으며 중도부류의 선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경허선사의 심오하고 뛰어난 선적 사상 체계를 능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나와봐. 만약에 경허선사를 능가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면 그거는 경천 동지할 일이고 우리 역사상, 그죠? 그래서 일단은 경허선사를 능가할 그런 분명히 인간으로서, 인간으로 최고의 경제자가 이런 얘기. 을사조약에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죠. 이것들이. 그러면서 정미 7조약 1907년 1910년 한일합방으로 바끌고 가요. 이놈들. 올가미가 씌어지던 해 1905년 그때 경허선사가 그 가항계에 가 계시죠. 가항계에 장뚜루벌에 가 계셔요. 경허는 북녘으로 발길을 돌린 뒤 가항계군 나오네요. 가항계군 종남면 장뚜루벌에, 장뚜루벌은 뭐랬어요? 길게 뻥 뚫어져 있는 벌판을 장뚜루벌이라 했는데 그 장뚜루벌의 원래 그것의 이름은 우리가 고등학교 수능시험 볼 때 배운 교과서에 뭐 개마고원, 개마고원이 이 장뚜루벌이에요. 가도 황량해서 개미 새끼 하나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벌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장뚜루벌, 이 개마고원이요. 황량한 국경의 벌판에서 경허선사 시에 나와요. 이 황량한 국경의 벌판에서 소리 사람 하나 만나지 않는, 그래서 경허선사는 뭐라요? 소리 없는 덕음을 듣노라. 소리 없는 덕음을 듣는데요. 이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때의 장뚜루벌에서 이제 거기가 장진강가를 지나가며라는 시에서 그 말을 하세요. 일꾼을 찾다가 소리 없는 덕음을 듣노라 라고. 그냥 혼자 법문을 하시고 혼자 말씀을 쭝얼거리고 혼자 이러시면서 심지어는 이제 그 장진강을 넘어서서 개마고원으로 들어오시면서는 혼자 이 허허 벌판을 향해서 이 무한 자연을 향해서 법문을 하세요. 그 모습을 드러낸다. 비승비속으로 머리를 기르고 방란주로 둔갑하였습니다. 승속불이의 참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경허의 유발은 중요한 말이죠. 유발,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환속이요? 아니에요. 환속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자취를 감추고자 사라지기 이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승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알려져 있어요. 경허선사가. 그래서 머리를 길러서 유관숙복을 해갖고 환속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그것은 승속불이의 승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에 극치요. 머리 길렀어요. 간단대스러운 그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경허선사에게 정신적 감화를 받은 누가? 김탁이 훗날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경허선사는 1912년 4월 25일 함경남도 갑상군 웅이방 도화동에서 김탁에게 집필물을 부탁하여 열반계를 남기고 이런 열반하죠. 심월권이여 광탄만상이라 심월권이여 광탄만상이라
광경 구망이니 부시하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임종계를 남기시죠. 그래서 김탁에게 지폐음역을 부탁하여 열반계를 남기고 이런 상을 그리시고 붓을 허공에 던져버리고 육신의 옷을 벗고 천화하셨습니다. 이 천화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옮길 천자예요. 천도하셨, 한양천도 하잖아요. 옮길 천자처럼 경화선사는 그 열반을 천도하셨다. 그래서 이 천화도 일반인에게는 못 써요. 깨달은 자에게만 쓰는 거죠. 이처럼 경화선사는 좌탈 인망의 기인의 모습을 깨달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경화선사의 노장사상, 경화선사는 노자를 더 좋아할게요, 장자를 더 좋아할게요. 장자적 기질이 훨씬 많아요. 경화의 정신세계를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화의 자유로운 영혼의 무해행은 창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봐 중원이 하남중원, 내가 나중에 유생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장자를 천독했다네 만독했다네 라는 말이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경화선은 불도유, 우영석 교수님이 불도유로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불도유 3교를 아우르는 원흉회통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불이의 선의 경지는 형상으로 성과 속을 가르치는 중요하죠. 성속불이, 진속불이, 승속불이, 성과 속을 가르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 성이 했다가 속인이 됐어요. 경화선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언제는 부처를 능가하는 성인이라며 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마종이라며. 이것도 어쨌든 경화선은 성과 속을 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삼수갑산에서는 속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항상 성인이었죠. 절대의 경계로 깨달음만은 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화선사의 비도, 아까 비도했죠? 비도가 도야. 비도가 도냐? 도지. 역시 상상을 여기에서 어디에 핵점이 있죠? 비. 상상을 초라는 수행과 위없는 깨침. 위없는 깨침이 중요해요. 더 이상 깨칠 게 없어요. 더 이상 깨칠 게 있으면은 도노 돈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는 깨칠 게 있어요. 깨쳤는데 점점 더 수행해가지고 또 깨쳐야 돼. 또 깨쳐야 돼. 그래서 위없는 깨침이 아니라는 거죠. 경화선사는 도노 돈수 딱 끝나. 더 이상 말하지 마. 딱 끝나서 그 행위 전체도 다 돈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없는 깨침이 그 말이에요. 맞죠? 왜냐면 위없는 깨침을 아무나 붙이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세간을 넘어 출세간으로 갔죠. 다시 출세간을 넘어서 어디로? 출세간으로. 뭔 소리인지 아시죠? 막 따블에 막 그냥 로 펼쳐지는 극적인 성의 삶을 승속불이로 구현하여 몸으로 이게 지금 경화 연극에 관한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경화선사가 우리가 경화 연극을 경화선사의 그 몸으로 구현한 거를 우리도 몸으로 구현하고 있죠. 몸짓과 소리로 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범인의 접근을 불허하는 그의 행위와 행화는 또 나아죠. 범인의 접근이 돼야 안 돼. 이것들이 안 됩니다. 그의 행위와 뭔 경어 흉내내가지고 뭐셨지? 뭐래더라? 뭔 스님 알죠? 뭔 이상한 스님 있어요. 뭔 도사라. 경어 스님이 흉내낸다고 술이나 드시고 거지 같은 옷이나 거렁배로 입고 그리고 산다서 경어가 돼? 그건 아니죠. 그거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이게 열려야지 이게. 그래서 범인의 접근을 불허하는 그의 행위와 행화는 중도불의 바른 경계를 이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바로 펼쳐 보이고 있었던 것이더라 이러니. 그리하여 경화선사의 반행 속에는 중생과 함께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이 스며 있죠. 예. 경화사 눈물 많아? 많아요. 경화사 노래 잘해? 노래 잘해. 경화선사 엄청 마음 약해? 마음 약해. 엄청 세? 엄청 세. 라고 하는 인간적 모습이 있으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해행과 무한한 자비가 있었던 거죠. 경화사 자비가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또 뭐래요? 이상에서 경화선사의 생애와 선사상 그리고 삼수갑산의 행적을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래의 경화선사는 그의 열반 100주년을 받고 있지만 이 100주년에 떴었구만요. 긴 거울 경화는 깨친소 경호가 되어 영원히 빈 거울 속에서 빈 거울 하면 깨친소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빈 거울을 깨야 된다니까요. 빈 거울도 중도 또 빈 거울 깨친소도 중도.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네, 겨울 속에서 깨친 소의 음성으로 그의 법화와 행리는 눈푸른 수행자는 물론 사부대중 모두의 가슴 속에 진정한 선지식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 말기 혜성처럼 등장한 위대한 스승 경화선사의 존재는 꺼져가는 불조의 법맥을 되살리고 얼마 만에 260년 만에 누구 휴정 이래 서산 휴정 이래로 한국 불교의 선불교의 한국 불교가 아니라 한국 선자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뭐 그나마 산문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연불 간경 그다음에 선 교학과 저기가 이어져 내려왔죠. 교학과 선학이. 하지만 선맥은 끊어져 버려요. 서산 휴정 이래로. 그래서 꺼져가는 불조의 법맥을 되살리고 조자가 들어있잖아요. 불조, 불교, 부처와 조사죠. 조사가 곧 우리의 선의 근본이죠. 살불살조와 대기 대응을 자절하게 휘두르며 선기의 깃들을 다지고 살불살조는 누구죠? 임재, 의연. 경화선사가 임재종파예요. 대기 대응을 자제하게 휘두르며 선기의 깃들을 다지고 억불승요 속에 억불승요 그죠? 500년간 있죠. 누구놈? 정도전이라는 놈 때문에 불교의 운명이 풍정등화와 같은 때를 당하여 이 땅의 간화 선법을 크게 중흥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 경화선사의 선풍신작은 오늘날까지 붓다의 심인법, 이 심인법이 뭐예요? 마음법이죠. 마음법, 심법. 마음으로 도장을 찍는 거죠. 심인법이 들여오는 원동력으로 달마죠. 우리 선종의 초조는 누구요? 달마를 기점으로 해능의 유지를 받들고 왜냐 일지오엽 그죠? 일지오엽 속에서 달마대사 하나에서 이렇게 일지오엽이 생기죠. 그 중에 최고의 꽃을 피운 건 해능의 유지를 받들고 조선으로 건너와 우리나라는 도의선사 그죠? 도의선사가 우리의 그 종조의 초조예요. 초조.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조가 도의예요. 도의를 종조로 하여 진을과 서산으로 그 맥을 잇고 경화선사로부터 이어진 그 가풍은 이로써 조선의 역사, 조선의 불교의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할구 선불교의 역사 또한 우선 그의 상수 제자로 경화선사가 제자로 말하는 거죠. 수월관, 해월해명, 만공월명 그 다음에 이게 치문 먼현이요. 치문 아니 맨날 이걸 알았다가 잊어버렸다. 치문 현주인가 보다. 현주를 빼먹었나? 치문 현주 제발 나오세요. 치문 현주야. 그 주자가 구슬 주자가 치문 현주. 이것 딩동댕. 근데 저 주자가 거주할 주자로 나오네.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구슬 주자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치문 현주 찾았네. 대한민국 만세. 치문 현주. 좀 하나 써주실 수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이 주자거든. 지금 여기 주자 치문현주 나 주를 써놓고 거주할 주자가 아니야. 그게 치문현주 얘예요. 얘인데 지금 이걸 써놨더라고. 아니 이거 얘 이렇게 그렇지. 치문현주 하남중원 등의 아손들이 든든한 법廷목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어오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근데 사실은 여기에 치문현주 말고 장경해른이 있다 그랬죠? 아니야 그 뭐죠? 해월 아니야 해 치문현주 해 장릉 이런 죄자 장 영선사랑 같이 그 한 제자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괴롭다 해 장릉 해봉장릉 해봉장릉이 있어요. 해봉이에요. 해봉. 사람들은 해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선사가 해인사에서 같이 지금 이 해봉장릉도 경선사의 제자로 추측이 되는 분입니다. 이분하고 치문현주하고 해봉장릉을 이게 추적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안 나와요. 어디서 걸러지고. 치문현주는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가 바빠서 못했고 해봉장릉은 경선사랑 같이 해인사 수선사 방암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 저분이 어떤 직책이 있어요. 직책이 저기 있는데 어쨌든 있습니다. 등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붓다 열반 후에 2500년 전 한국의 불교가 열려된 지 1600년의 불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억불척성 승려들을 다 쳐내버려. 억불척성의 범난시대죠. 우리나라는 범난시대가 몇 년? 500년이나 계속되잖아요. 범난시대인 조선왕조가 멸망해가고 불법의 해명이 거의 끊어진 상태에서 신락같은 희망으로 경화선사가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경화선사의 출연은 근세의 불교의 법 등을 다시 밝히고 한국 전통 선불교를 다시 중흥시킨 사실은 경화를 경화답게 만든 커다란 족적이라 아니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경화선사가 만약에 출연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선이 뭐래요? 이래가면서 선에 접근을 불허하고 선이 살아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라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중이 선을 지키는 중이 5명, 4명이 있었답니다. 교종이 판을 치고 교학승, 연불승이 판을 치고 선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그저 서너 명에 불과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지경에 이르러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화선사가 제자들을 빵빵히 길러놔서 비록 삼수갑산으로 가셨지만 그 맥을 이을 수 있었던 거는 경화선사의 위대한 공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라는 것과 그 후학들이 경화선사의 해명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만공 스님이 가장 큰 업적을 남기셨고 또 경허집을 이렇게 만들어낸 우리의 35명의 돈을 5전씩 10전씩 냈나 만공 스님은 제일 많이 몇십 전을 냈다나 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단하죠. 따라서 본문은 경허선사를 무해행 혹은 파괴승의 일탈이라는 좁은 틀 속에서 어느 쪽에도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무예행이라고 해봐야 뭐 또 내내 그석구석을 할 테고, 그가 세간과 불교계의 비난 속에서도 스스로 뭘 그거 말고도 엄청 많으니까 무슨 뭐 무예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만 경허선사를 드러내나요? 그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법화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출세장부이면 경허선사가 출세장부죠. 대장부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입전수수의 대경지를 흘러나갈 수 있었던 근거를 그의 주된 선사상인 어디에서 저는 중도부리에서 막 찾은 거예요. 왜냐면 선사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중도부리에서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박사 논문을 그렇게 많은 그 장수를 헤아려 거다가 거기다가 다 쏟아 부었죠. 특히 중도부리의 도노돈수의 경지를 터득한 경허선사의 거침없는 경허선은 그로 하여금 대자유인으로, 대시인으로, 대선사로, 대문장가로 꺼져가는 한국 선불교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경허선사 외이상은 한국 불교 사상사에서 원효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원효 성사요? 원효 성사인데 선사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선사가세, 성사가세. 누가세? 선사가세, 성사가세. 원효가 곧 경허니까 그게 그거죠. 이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원효의 후신이 경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불교에 대한 이런 세간의 평가들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는 경허선사가 우리에게 자상히도 보여주었던 그의 여러 가지 모습들, 특히 천장암 골방에서 쪽방에서 수년을 같이 하고 목숨 걸고 참선에 열중했던 철저한 수행자의 모습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천장암 쪽방 가보셨나요? 경허사도 냄새가 풀풀 나요? 혹시 경허사도 냄새 풀풀 맡은 사람? 거기다가 제가 그 집신도 갖다 놨어요. 예. 그리고 경허선사의 제자로 수월과 해월, 노안공, 하남 등의 기라던 제자들에 대한 연구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성종의 법맥을 전승하도록 한 근대 선종의 거목 등의 행적을 연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 제자 해월, 수월, 만공, 3월 하고 그 다음에 방한암 스님, 우리 해암 스님을 할 약속? 반약속 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특히 경허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허선사의 출생지는 이거 2012년 얘기구만. 그때 그냥 제가 박사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냥 출생지 하나가 안 돼가지고 뭐 우동리, 자동리, 먼리, 자만동 난리가 나 있어요. 출생지는 물론 출생 연도도 그렇다 그랬죠. 1949년생 46년생 지만대로 정해.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2012년에 박사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필이면은 2012년이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이야. 그러니까 난 난리가 아니고 막 쏟아져 막 했는데 그러고 나더니 뭐 찍스로도 안 하고 이제 끝났어요 지금. 그리고 출생 연도는 1949년. 내 본래 생년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박사 논문으로 다 썼잖아요. 그리고 천장암에서 발표도 했어요. 끝! 더 이상 주장하면 깨져 나한테. 수행자 모두가 경허의 중도불이 사상을 실천하는 가운데 제2의 제3의 경허가 탄생하는 지름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렸더라. 연극을 올렸더라. 오 마이 갓. 논자는 이 논문을 정리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경허선의 요체 중도불이를 증득한 이 땅의 수많은 확철대오를 기대하면서 부족한 논고를 마치면서 경허열반 100주년을 맞아 그의 생사와 성속을 초월한 부의 자제한 모습을 본받아 우리 종도들은 합심하여 선불교소의 의지를 함께 정립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오늘날 한국 별조 변매그 경선사가 몇 조? 75조, 76조 해월, 77조 향곡, 78조 운봉, 79조 진제법원. 또 목이 나오네. 종정의 주석처인 동화사 금당선언도 경호선사가 한 거예요. 오마이갓. 금당선언도 경호가 1900년에 개설한 선언으로 75조 경호로부터 해월, 운복, 향공, 신제로 경호의 정통 변맥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전통 선불교의 중조 경호선사의 법맥을 잇고 있는 수행정진 도량으로 어디가? 동화사 금당선언이 경호집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호집에는 금당선언이 안 써 있는데 저기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에 다 써 있어요. 왜 이래? 왜 이러노? 안 돼. 갑자기 또 이러네. 렉 걸렸어요. 렉이 걸렸어요. 어떡하라고 나보고. 응? 갑자기 렉이 걸려. 아이고, 바쁜데. 어떡하지? 꺼야 되겠네. 576. 오 마이 갓. 이걸 꺼야 될까 보다. 576. 몇 개가 있냐? 또 인터넷 하나 떠났다고. 컴퓨터가 꼬라서. (576) 오늘날 한국 불교가 있어? 금당선언은 경호집에는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경호집에는 비록 누락된 선언들이 많아요. 거기뿐이 아니라 왜라 할지라도 영호남 일대에서 경호가 개설한 크고 작은 선언이 무려 180여 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 선불교의 탄탄한 뿌리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죠. 조계종에 종조를 누구로? 도유국사로. 따라서 이 금당선언 역시 경호선사의 선맥이 살아있는 참선도량으로 가니까 진제 스님이 거기서 그 선을 지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용상방인가 이렇게 축 써 있잖아요. 이 선언에는 한국전의 중조 경호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내려오는 법맥이 살아있는 발공산 동화사 금당선언이 사시사철 해제 없는 가행정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갔어요, 여기. 오늘날 중도불이의 진면목을 밝히고자 결제와 해제의 틀마저 벗어나고자 하는, 그렇죠. 결제가 중요하고 여단 거 성만했다 그러면 뭐 어때요? 그 성만했다는 말이 너무 좀 웃기더라고요. 성만은 없는 거죠. 결제와 해제의 틀마저 벗어나고자 하는 음수납자들의 용맹정진은 오늘날 한국 불교의 희망으로 금당선언 조실 진제 선사의 노력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일까요? 따라서 100년 전 경호선사가 다시 일으켜 세운 한국 전통 선불교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희망과 함께 별로 안 밝아요. 인류의 대승 경호선사께 합장을 올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참 애썼네, 이거 쓰느라고. 안쓰럽고 애처롭기도 하구만.
근데 뭐 사실은 제가 이거를 쓸 때만 해도 엄청난 희망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희망적이라 사실 제가 박사 1학기 때 이거 2012년에 쓴 것 같구만. 라고 아닌가? 2016년에 올렸으니까 2016년에 썼네. 그죠? 허기야 제가 이 경어연극을 올릴 때만 해도 좀 희망이 있었었어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는데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연극에 그 수덕사 모 스님이 다 막아서 수덕사 스님이 경어연극을 한 명도 안 왔어요. 우리 이사님하고 뭐 성륜 스님하고 몇 명은 오셨죠. 설정 스님 모시고 오셨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경어연극을 하는데 수덕사에서 한 명도 안 와? 그걸 누가 막어? 누가 막았는지는 나는 다 알죠. 그러면 안 돼요. 다 알아요. 나는 누가 막았는지를 그거를. 제가 밤새도록 선생 스님 저기에서 했는데 놀라움이죠. 시련의 연속. 마음에 병이 들어가죠. 견디고 있는 거죠. 사단법인 경어연구소 소장 후연자. 이게 굉장히 안쓰러운 2016년도에 경어 연극하면서 이 발표한 내용 같네요. 경과 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경어선사 발자취라고 해가지고 이거 뭔지 알겠다. 생각났어요. 그 연극 단원들을 데리고 1박 2일 수덕사를 가면서 제가 그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이네요. 그 앞에 그게 연구 논문이. 그리고 이것도 줬어요. 생각났어. 경선사 발자취. 그러니까 그 수덕사 템플 스테이 1박 2일을 단원들과 하면서 그때 나눠준 유인물 자료. 이거. 그러니까 이 경어연극에 이걸 실어서 올렸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잘라야 되는데 다 지나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 지나갔어. 42분. 오 마이 갓. 금방 하면 넘어가는구나.